2014년도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검찰은 K사, L사, N사 등에서 약 1억 400만 건의 고객 정보 유출을 발표하였고 해당 카드사의 CEO가 직접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해당 카드 3사와 용역업체 사장은 일괄 사퇴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해당 기업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정보가 유출된 카드사는 3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엄청난 사고 수습 비용이 발생했고 지금도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카드사는 재발급 비용,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 비용, 사고 수습 비용, 카드 회원 탈회 만회 비용 등이 발생해 약 5천억 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신용카드의 발급수가 2013년 1분기와 지난해 1분기를 비교했을 때 17.2%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해당 기관과 기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개인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보이스피싱, 스팸 메일 등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앞서 보신 사건은 국민 스스로가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식을 갖게 되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관행적으로 제출했던 개인정보에 대해 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사회적 분위기까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높아진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기업이나 기관들은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를 일부 전산부서나 담당 직원의 일인양 소홀히 다루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제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는 조직의 가장 큰 리스크를 관리하는 필수 활동으로 생각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과 기업들은 고객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정의하고 고객 만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부 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의해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며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장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기관 내부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체계적이고 전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업무 처리 절차 보호 조치 강화 대책, 관리 감독 및 교육 등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4년 8월 7일부로 수집이 금지되었습니다. 고유 식별 정보 또는 민감 정보 등이 관행적으로 내부에서 수집 및 처리되고 있지는 않은지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계속 개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책임 범위도 고객 부서나 정보보호부서뿐 아니라 전사적인 차원에서 모든 직원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자들이 정당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임의로 개인 PC에 저장하여 다른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중요한 침해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무 처리 실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는 침해 예방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구제하는 책임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선 정보 주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등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련 서식 및 업무 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조치 사항 이행을 위하여 침해 대응 절차를 구축하고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넷째,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취급자별로 권한을 제한하고 열람 기록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불법적인 개인정보 열람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보호를 위해 방화벽, 백신, 접근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취급자가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존하는 등 기술적인 조치도 점검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섯째,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은 사내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외부 강사 초빙교육 등 해당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데요.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보호 종합지원 포털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교재, 홍보자료, 사이버 교육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개인정보 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입니다. 개인정보 파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루는 시스템, 즉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 조사에서 암호화, 접속 기록 보관 등 기본적인 부분이 소홀히 적용되어 있는 경우가 발견되었으므로 기본적인 부분들에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일곱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고 변경 및 시행하여야 합니다. 기관 또는 기업 내부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처리 방법 등을 정의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또는 보기 쉬운 장소에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 여부, 변경된 사항의 시행 시기 및 변경된 내용을 언제든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여덟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째, 개인정보의 파기입니다.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하도록 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중점을 두어 관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2014년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을 통해 나타난 주요 위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수탁자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탁자 관리에 있어서 위탁자들의 통제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야 제대로 관리가 되지만 위탁사 직원들 대부분이 관련 내용에 대해 잘 몰라 수탁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위 수탁자 간 계약 체결 시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 금지, 불법 유통 금지 항목, 통제 조항 등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탁자 교육과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평문으로 전송된 사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암호화 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6개월 이상 접속 기록이 저장되지 않는 곳이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속 기록은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통해 추적이 가능하고 불법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에 접속 기록의 보관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 접속 기록 생성은 물론 접속 기록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정보 부정사용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중 다음의 5가지 조치 기준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권한 관리의 목적은 불필요한 접근을 최소화하고 인가되지 않은 접근을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즉, 접근 권한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게 차등 부여되어야 하며 인사이동이나 권한 변경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해 개인정보 취급자별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접근 통제의 목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인가되지 않은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각 요소에서 적절한 접근 통제 정책의 구현을 통해 불법적인 접근이 차단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접근 통제 조치가 필요합니다.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주요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저장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될 경우 노출 및 위변조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암호화 등의 안전한 보호 조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접속 기록은 로그 파일을 생성하여 불법적인 접근 또는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접속 기록의 백업은 개인정보 DB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접속 기록에 대한 조치 사항도 확인해 보세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달성, 보존 기간의 경과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의 일부만 파기 시 완전 파괴 방법 등을 사용하기 어려운 특정 환경에서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예산을 과감히 편성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를 잘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임원들보다도 정보의 교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에서 최신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에 있는 심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제3자의 관점에서 내부의 프로세스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종합지원 포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객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기본이고 경영에 큰 리스크가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조직의 필수 경영 전략인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조직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전사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면 개인정보 보호 문화의 확산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열쇠, 내 손에 있습니다.